안녕하세요. 원북 작가 이하림입니다. 의사였던 조 디스펜자는 철인 3종 경기에 나갔다가 자동차와 부딪혀 척추뼈가 6개나 부러지는 대형 사고를 당합니다. 지난 영상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는 척추가 다시 붙는 모습을 상상하고 시각화하여 수술 없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오늘은 그가 쓴 책 당신이 플라시보다를 통해 우리의 생각이 삶에서 어떤 기적을 창조해내는지, 어떻게 생각을 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957년 라이트 씨는 림프종 말기 환자로 온몸에 종양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주치의인 필립 웨스트는 환자가 몇 달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죽어가던 라이트는 자신이 입원한 병원이 크레비오젠이라는 신약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미국 내 10개 병원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사 웨스트에게 끈질기게 간청했습니다. 임상 실험 대상자는 기대 수명이 최소한 석 달은 넘어야 했기 때문에 라이트는 그 실험의 공식 대상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라이트는 금요일에 비공식적으로 크레비오젠을 투여받았는데 월요일이 되자 걸어다니며 간호사들과 농담을 하는 등 마치 새 사람이라도 된 듯 행동했습니다. 웨스트는 라이트의 종양들이 원래 크기의 반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했고 열흘 만에 라이트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지요. 하지만 2달 후 10개 병원에서 진행된 크레비오젠 실험이 아무 효과도 없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라이트는 그 기사를 읽고 큰 충격에 빠졌고 다시 종양들이 생겨났습니다. 라이트가 처음에 보여준 놀라운 치유가 플라시보 효과였다고 짐작한 웨스트 의사는 라이트에게 신문 기사를 믿지 말라면서 종양이 다시 생긴 것은 질이 떨어지는 크레비오젠을 투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농축정제 크레비오젠이 지금 오고 있으니 그것이 도착하면 바로 투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치유에 대한 기대가 생기면서 라이트는 기뻐했고 며칠 뒤 그는 새 크레비오젠을 투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사용한 주사기에는 단지 증류수만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라이트의 종양들은 또다시 기적처럼 사라졌습니다. 라이트는 행복하게 퇴원했고 2달 동안 종양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의학협회가 크레비오젠이 정말로 무익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제조업자들은 결국 기소되었고 그 뉴스를 들은 라이트는 다시 쓰러졌습니다. 그는 절망한 상태로 입원했고 이틀 후 사망했습니다. 라이트는 어떻게 자신의 존재 상태를 2번이나 암이 없는 상태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일까요? 플라시보의 첫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전쟁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버드 출신의 외과 의사인 헨리 비처는 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말미라 야전 병원에 모르핀 공급이 부족한 상태였는데요. 하필 그때 비처는 심하게 부상당한 병사를 한 명 수술해야 했습니다. 그때 망설일 새도 없이 간호사 한 명이 주사기에 식염수를 채우고 마치 모르핀인 양 병사에게 주입했습니다. 그러자 병사는 즉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비처는 수술을 시작했고 살을 찢고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 다시 꿰매는 일을 모두 마취제 없이 끝냈습니다. 그때부터 야전 병원에 모르핀이 떨어질 때면 비처는 모르핀인 양 식염수를 투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처는 점점 플라시보의 힘을 확신하게 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 자신이 경험한 현상을 연구하여 논문을 쓰게 됩니다. 플라시보에 관한 논문으로 그는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죠. 저자는 말합니다. 약을 먹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 그리고 약을 먹을 때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 약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에 영향을 준다. 많은 약이, 심지어 수술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 효과를 믿도록 미치를 당하고 교육을 받고 조건화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좋게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플라시보 효과가 없다면 그 약들은 그만큼 잘 작용하지 못하지 않을까. 아니 어쩌면 전혀 작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생각으로 생물학적 기능과 작용을 바꾸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조사해서 그것이 우리 뇌와 몸과 어떻게 교류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습관의 산물들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의 90%가 어제도 한 생각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매일 침대에 똑같은 방향에서 일어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를 닫고 똑같은 아침을 똑같은 의자에 앉아 먹고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매일 자동인형처럼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무의식적 과정을 따를 때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명 활동도 같은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위를 하고, 같은 감정으로 살기 때문에 뇌도 몸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뇌를 똑같이 활동시키고, 그러면 똑같은 뇌신경 회로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뇌에서 똑같은 화학작용이 재생산되며, 그것이 우리 몸에 또 똑같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어제처럼 생각한다면 아마도 어제처럼 선택하기 쉬울 것이다. 어제와 같은 오늘의 선택이 어제와 같은 내일의 행동들을 부를 것이다. 어제와 같은 습관적 행동들이 당신의 미래와 어제와 똑같은 경험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어제와 똑같은 당신 미래의 일들이 항상 당신에게 어제와 똑같은 감정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당신의 과거가 곧 당신의 미래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을 진심으로 바꾸고 싶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한 뉴런 가지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을 가로질러 다른 뉴런 나무의 뿌리에 도달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그 시냅스 틈을 건너자마자 뉴런은 전기를 일으키며 정보를 발하합니다. 계속 같은 생각을 할 때 뉴런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발하해 두 뉴런들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 결과 다음번에 그 뉴런들이 발하할 때 정보 전달 신호를 더 쉽게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학습할 때 뇌에서는 뉴런들끼리 시냅스 강화를 이루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신경학적, 화학적, 유전적으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생각만으로 즉각 새로운 유전자를 개인적으로 발현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생각, 선택, 행동, 경험, 감정적 상태는 점점 고정된 패턴으로 굳어져 갑니다. 늘 똑같이 살고 똑같이 생각한다면 뇌는 자라고 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변하고 싶다면 이미 고정된 무의식적인 자아를 의식해야 합니다. 습관적, 자동적으로 하던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에 살면서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과거의 기억이 새겨져 있는 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과거 경험의 최종 산물입니다. 우리가 후회스러웠던 과거를 자꾸 곱씹고 생각할 때마다 뇌는 우리 삶 속의 실제 사건과 생각만으로 만들어내는 감정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육체적으로 그때의 경험을 다시 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며 뇌 속의 신경회로들은 훨씬 더 오래가는 연결들을 부지런히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과거의 사건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미래를 상상하기 어려워하는 건 뇌 속에서 시냅스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래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시나리오를 하나 만든다면, 그리고 매일 그 생각에 집중한다면, 여러분의 뇌는 미래의 그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 스스로를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뇌와 몸은 삶에서 실제 경험을 하는 것과 그 경험에 대해 단지 생각만 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와 몸은 현재 그 새로운 경험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 그 가능한 미래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 결과 자율신경계를 활성화하는 조건화 과정이 시작되고 이때 뇌에서는 해당 화학 물질이 자동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시점이 되면 여러분의 뇌와 몸은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로 향한 지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바로 그 미래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전두엽이다. 전두엽이 있어 우리 뇌는 다른 순서, 패턴, 조합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일단 전두엽이 다른 뉴런 네트워크들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동시에 완벽하게 켜서 새로운 수준의 마음을 창조하고 나면 당신 마음의 눈, 즉 전두엽에 하나의 그림 혹은 표상이 떠오른다. 이제 신경화학으로 넘어갈 차례이다. 당신이 하나의 분명한 의도에 집중하는 동안 당신의 전두엽이 지휘력을 발휘해 신경 네트워크들을 동시에 잘 발현시켰다면 당신의 마음속에서 생각이 하나의 경험이 되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바로 내적 현실이 외적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되는 순간이다. 일단 생각이 경험이 되면 당신은 그 사건이 현실이 될 때 어떤 느낌일지 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뇌는 다른 종류의 화학 물질 메신저를 만들어내 몸속의 세포들로 보낼 것이다.
신경펩티드는 다양한 세포들에서 적절한 수용 영역 혹은 도킹 스테이션을 찾아 그 메시지를 우리 몸의 호르몬 중추들에 보내고 궁극적으로는 세포들의 DNA에 보낸다. 그렇게 세포들은 새로운 메시지를 얻고 그때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저는 과거를 잘 생각하지 않는 편이지만 저도 모르게 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좀 더 열심히 공부했어야 하는데, 그때 좀 더 시간을 아껴 살았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가 대부분이지요. 이미 제 머릿속에서 시냅스들이 길을 만들어 버렸기에 과거를 생각하기 싫지만 무의식적으로 과거가 떠오르는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며 앞으로는 미래에 관해 구체적으로 상상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뇌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저자는 명상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루 중 명상하기 가장 좋은 때는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입니다. 명상할 장소도 중요한데요. 외부의 물리적 세상과 단절돼야 하므로 방해받지 않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헐겁고 편안한 옷을 입은 후 방바닥이나 의자를 골라 앉습니다. 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긴장을 풉니다. 명상을 시작할 때는 눈을 감고 몇 번 천천히 심호흡을 합니다. 보통 명상은 45분에서 1시간 정도 합니다. 처음 명상을 하게 되면 머릿속은 흐트러지기 쉽지만 단호하게 주의 집중 상태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의식이 훈련시키고 있는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감고 주변의 공간에 집중해 봅니다. 눈과 눈 사이의 공간, 등 뒤의 공간, 두 발 주변에 있는 공간 등 수많은 공간을 하나씩 생각하며 집중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미지의 세계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아무 몸도 아니고 아무 사람도 아닌 존재로서 공간과 시간을 넘어선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미지의 세계에 머물게 합니다. 가능성의 텅 빈 공간에 의식을 맡깁니다. 마지막은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믿음을 뇌와 몸에 새겨 넣습니다. 과거를 소멸하고 과거를 포기합니다. 새로운 존재 상태로 옮겨갑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미래에서 사는 것을 떠올려 봅니다. 새로운 삶을 떠올려 봅니다. 새로운 마음에 다다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삶에서 겪는 역경으로 더 위대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감정을 새겨놓으며 눈을 뜨면 됩니다. 책에는 45분 명상 대본과 1시간 명상 대본이 모두 실려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참조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미래를 바꾸겠다는 명확한 생각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멋지게 바뀔 것입니다. 오늘 한 권의 책은 당신이 플라시보다였습니다. 구독하시면 좋은 책을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